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자주 가셨나요? 가시나요? 아니면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 최근에 뭔가 이렇게 어디론가 좀 해외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 답답한 익숙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저기 멀리 좀 해외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좀 듭니다. 어, 가끔 이제 그런 상상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상상이려나? 어, 뭐 약간 영화 같은데 어떤 클리셰이기도 하지만 저는 가끔 진짜 상상하거든요. 뭐냐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제가 내려야 될 그 회사역에 내리질 않고 그냥 쭉 타고 이제 공항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 사니까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거겠죠.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가고 싶은 나라 티켓을 끊어가지고 바로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공상을 합니다. 당연히 캐리어도 없겠죠. 준비된 것도 없고, 뭐 제가 회사 갈 때 매는 가방 하나만 있겠죠. 안에 뭐 지갑, 헤드셋, 뭐 추가로 뭐 운이 좋으면 뭐 책 한 권이 있을 수도 있고, 우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생각해보니까 여권을 항상 챙겨 다녀야겠네요. 출근할 때마다. 그러려면. 아무튼 그런 공상을 한 번씩 합니다. 출근하기 너무 싫을 때. 하지만 돈이 없다는 거. 그럴 돈이 없다. 그럴 용기도 없다. 갔다 오면 이제 책상이 사라져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뭔가 여행 가고 싶은 이 마음에 여행 가는 상상이라도 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4번 가봤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 따라서 아버지 직업 때문에 우연치 않게 싱가포르를 짧게 이제 다녀왔던 적이 있고,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6개월 정도 다녀온 적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 이제 저랑 이제 아는 친구들 선배 뭐 이렇게 해서 공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어 이제 영국 런던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이렇게 다녀왔고요. 사회 초년생 때 이제 돈 조금 벌고 이제 저축하고 뭐 이렇게 여유가 좀 되니까 그때 이제 친구랑 같이 일본 후쿠오카 여행 다녀왔었고요. 이렇게 4번이 전부입니다. 이 사회 초년생 때라고 해도 거의 10년 전, 10년 넘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해외여행 다녀온 지가 아주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어, 한 2년 전이었나요? 그 여권이 만료돼서 갱신을 하기는 했는데 뭐 쓸 일이 없네요. 네, 씁쓸합니다. 어, 돌이켜 또 생각을 해보면 첫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다음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또 시험 준비를 제가 했었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어 당연히 그때는 뭐 수입도 없고 알바를 하긴 했지만 뭐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했죠. 시험을 준비에 올인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한 2번 정도 제주는 다녀왔던 것 같아요. 혼자서. 물론 그 시험 떨어질 때마다 뭔가 좀 답답한 마음에 힐링을 하러 갔었던 여행이었고 엄청 재미나게 즐기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바다를 보면서 물멍을 하고 뭐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좀 먹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에 이제 처음 뵙는 이제 곳곳에서 오신 다양한 나라에서 혹은 다양한 한국의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랑 만나서 뭐 사는 얘기 나누고 뭐 그러면서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제주는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그 꿈을 포기했지만 뭐 그래서 어찌저찌 이제 직장을 구해서 지금은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여행을 갈 정도의 여유는 없네요. 그만한 돈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행 되게 가고 싶을 때 뭐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뭐 구글 지도를 들어가서 그 구경을 하기도 하고 저는 구글 지도를 거의 활용을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뭐 막 그 실제 그 스트리트 뷰죠, 거리 뷰가 아주 선명하게 막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막 대리만족하시는 분도 봤었고, 예, 저는 몇 년 전에 오키나와 되게 가고 싶어서 서점 가서 오키나와 여행 책자를 하나 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사두면 가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네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네, 그쵸. 그때도 꽤나 옛날이었거든요. 꽤나 수년 전이니까 지금은 생각을 해보면 여행 책자를 살 필요조차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SNS나 뭐 인스타나 뭐 각종 블로그 이런데 유튜브 여행 관련된 정보들도 너무 많고 뭐 브이로그 이런 것들도 많고 자료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 또 아주 제이 성향이 있는 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요금이 얼마나 들었고 식비가 얼마고 뭐 이런 거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은 것도 올려주시고 하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여행 계획을 짜고 그리고 가게 되고 가서 이제 유심 이제 신청해서 핸드폰 가져가서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서 구글 맵으로 장소 찾고 요즘은 뭐 저 여행 안 가본 지 오래됐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버라든지 뭐 이제 운송 그런 어플도 교통편 어플도 아주 잘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책 같은 거를 이제 딱히 살 필요가 없죠, 그죠? 오히려 책에 있는 그 맛집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업데이트가 되게 뒤처져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바로바로 실시간에 막 이렇게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런 걸 참고하는 게 훨씬 더 트렌디하게 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예. 물론 되게 클래식하고 아주 오래된 그 유명한 맛집들 이런 데야 뭐 당연히 잘 나와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변치 않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책을 사기도 했고요. 저는 가끔 이제 핸드폰 메모장을 꺼내서 메모장에 막 씁니다. 어느 나라 가고 싶다. 가끔 TV 보다가 요즘 뭐 TV도 여행 프로그램 뭐 워낙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아주 예전부터 했던 뭐 세계 테마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든지 KBS의 EBS의 세계 테마 기행도 뭐 있고 요즘은 또 예능에서도 뭐 유명한 여행 분들 있잖아요. 그 누구죠? 갑자기 성함이 생각나네. 그 그 유명한 분들 갑자기 성함이 생각나네요. 그 요즘에 핫한 그 MBC 태색인가? 예. 뭐 아무튼 거기 막 나와서 막 하시는 유명한 유튜버 분들 참고해서 정보도 많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와 진짜 멋있다. 정말 가고 싶다. 그런 데는 핸드폰 메모장에 써둡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써두고 그러면 이제 뭐 갈지 안 갈지는 뭐 모르겠으나 장담을 못 하겠으나 언젠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갈 날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써두거든요. 어 제가 거기 쓴 나라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1순위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가보지 못한 꿈에 그리던 여행지는 어디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프랑스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론 뭐 가보고 싶긴 합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가 여행 순위로는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여행지 순위가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죠. 1위가 프랑스, 2위가 스페인인가 그렇고 바로 3위가 이탈리아입니다. 제가 이제 이탈리아, 스위스 이 두 군데를 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지리를 잘 모르는데 오늘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탈리아랑 스위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게 되면 이제 두 군데, 두 나라 같이 보고 돌아오면 되겠는 걸, 뭐 이런 생각을 하였죠. 아무튼 몇 년째 부동의 1위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당연히 뭐 문화유산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유적지가 어마어마하고,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의 어떤 그런 유물들,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뭐 대단한 나라고, 저는 사실은 음식 때문에 되게 가고 싶어요. 뭐 이탈리아 음식을 엄청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탈리아 본고장에 가서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식의 나라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리고 뭐 예술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탈리아를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에 대해 주절주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탈리아어를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듀오링고라고 무료 이제 언어 학습 어플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다양한 언어들을 이제 어플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이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계가 레벨이 올라갈수록 너무 어려우시더라고요. 이게 차츰차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수준이 확 뛰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있지 않고, 근데 뭐 요즘은 저는 이제 해외 안 나간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써본 적은 없지만, 요즘 어플이 그렇게 잘 돼 있다면서요. 번역 어플이 뭐 파파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 친구 얘기가, 야 파파고면 다 돼 그러더라고요. 이제 본인이랑 이제 본인 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갔는데, 일본어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본어 잘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야 요즘 파파고가 있는데 뭐 어려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 신문물에 뒤떨어진 아재, 놀라운,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였죠. 이탈리아에 가면 뭘 하고 싶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탈리아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겠죠? 요즘은 워낙 해외여행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의 이 스포티파이에 이제 듣는 청취자 지역 분석을 보면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누가 들으시는 거죠? 누구시죠? 이탈리아에서 들으시는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아무튼 이탈리아에 가면 뭘 하고 싶냐? 일단은 뭐 가고 싶은 데는 엄청 많아요. 뭐 시칠리아, 볼로냐, 로마는 당연하고, 토스카나 평원 가보고 싶고, 나폴리, 베네치아, 바티칸 시티 꼭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콜로세움 보고 싶고, 트레비 분수 봐야 되죠, 그죠? 로마의 휴일 맞나요? 오드리 헵번 나온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동전도 이렇게 뒤로 싹 던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들도 봐야 될 거고, 최고의 만찬이 있다는 건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역시 저는 먹는 것 쪽에 꽂혀 있었나 봐요. 그다음 진실의 입,
손 한번 넣어봐야죠. 손모가지 잘리나 안 잘리나. 네, 피사의 사탑, 두오모 성당, 와, 이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 중에 제일 땡기는 거는 이제 미식, 이제 먹기 위해서 가는 곳은 시칠리아 섬 꼭 가보고 싶고, 볼로냐 가서 볼로네제 맞죠? 파스타 먹고 싶고, 로마는 당연히 뭐 가서 이제 그 유적지 콜로세움과 막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토스카나 평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풍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뭘 먹고 싶냐고요? 일단 파스타 먹어야죠. 그다음에 피자. 파스타 피자는 뭐 이탈리아가 원조기 때문에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커피, 이탈리아 커피. 에스프레소. 이게 바로 이탈리아어 아닙니까? 에스프레소.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와인도 먹어봐야 되죠, 그죠? 그다음 젤라또, 그다음에 프로슈토. 그다음에 프로슈토와 그 치즈 멜론 이렇게 같이 탁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티라미수도 유명하니까 먹어보고 싶고, 미식 투어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막 5개씩 먹고 싶어요. 돈이 된다면 배 터지게 걷다가 먹고. 특히나 이탈리아는 물론 실내 안에 들어간 식당도 있지만 그 거리 바깥에 그 뭐라고 하냐, 테라스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거기 이제 식탁을 이제 탁 두고 뭐 2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이라든지 이렇게 탁 있어가지고 1인 식사도 되고, 거기 탁 앉아가지고 뭐 와인이라든지 샴페인이라든지 해가지고 파스타랑 먹고, 얘기하면서 입에서 침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걷다가 앉아가지고 주문해서 먹고 살짝 취해가지고 또 알달달하게 또 걷다가 그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커피 에피소드 들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유당불내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나 치즈 잘못 먹으면 이제 배가 되게 아픈데, 하지만 이탈리아에 간다면 뭐 하루에 뭐 5번 10번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치즈와 그런 각종 유제품들을 적극적으로 먹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도 현지에 가서는 먹어야죠. 그 경험을 해봐야죠. 그게 다 경험 아니겠습니까? 현지의 맛은 어떤지. 또 어떤 분들은 가서 이게 입맛에 맞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저는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일본 음식이 나름 잘 맞았는데, 이번에 일본 갔다 왔던 친구는 입맛에 안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탈리아 가서 먹어보고 막상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죠. 이러면서 왜 이렇게 짜? 이러면서 왜 이렇게 달아? 이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금합니다. 그것도 경험해봐야죠. 가서 첫날 딱 먹고 그 다음 날부터 한식당 찾아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뭐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그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안에서도 그 시칠리아 요리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 시칠리아를 하느님의 부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파스타가 시작된 곳이고 평균 44kg의 파스타를 먹는데 그게 이탈리아 평균의 1.5배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서 엔초비 파스타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멸치죠? 엔초비가? 왜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뭐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뭐 샘킴 셰프 가게에 가서 이제 엔초비 파스타를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때 이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이런 이제 이탈리아 음식 식당을 찾아다니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제 돈으로 먹은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회사에서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뭐 이제 회사 돈으로 먹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때 먹고 시칠리아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파스타 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스파게티, 달리아텔레, 펜네, 푸실리, 라자냐, 라비올리, 링귀니 등등등
뭐 저도 이거 몰라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다양한 면 스타일의 파스타들도 막 종류별로 막 먹어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원래 그 정통의 알리오 올리오는 어떤 맛일까? 그리고 오리지널 까르보나라. 저는 한국에서는 까르보나라를 절대 먹질 않거든요. 그 크림 밀크가 들어가가지고 먹으면 배 아플 게 뻔하고, 그리고 그런 유제품 크림이 들어간 그 느끼한 그 맛을 좋아하질 않아요. 좋아하질 않는데, 근데 오리지널 까르보나라는 크림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계란 노른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먹고 어우 너무 짜다고 막 이러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네. 오리지널의 그 맛, 알리오 올리오와 까르보나라, 그리고 그 토마토 소스 파스타, 우리가 보통 이제 즐겨 먹는 그것도 먹어보고 싶고요.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그 시칠리아나 물론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시칠리아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 지중해 쪽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적도에 가까워지고, 그쪽은 일조량도 한국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과일들이 더 크고 엄청 신선하고 당도도 높고 그렇대요. 그래서 토마토지만 똑같은 토마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정말 그 엄청 맛있다는 그 토마토로 만든 파스타를 한번 먹어보고 싶고, 또 시칠리아 같은 그 지중해 섬이니까 거기서 나온 각종 해산물들이 들어간 또 음식들 파스타는 얼마나 맛있을까? 예, 너무 궁금합니다. 이탈리아 사시는 분들 듣고 계시나요? 다들 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지내시고 계시는지. 물론 거기서 삶의 터전을 꾸리시는, 거기가 삶의 터전이신 분들이야 뭐 맨날 여행자들처럼 맛있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드시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그 동네 시장 같은 데도 가보고 싶어요. 시장에서 파는 그 시장의 다양한 음식들, 식재료들, 과일들 이런 것도 한번 맛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테라라는 곳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남부에 있는 마을인데, 저는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몇 년 전에 개봉한 007 No Time to Die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처음 맞나?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처음부터 이제 초반 그 씬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레이 세이나둔가 맞나? 갑자기 그 여자 배우 성함이 기억 안 나네. 그분과 그 007 그 007 형님 형님이래.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형님 잠시만요. 검색을 해봐야겠네. 007 No Time to Die. 다니엘 크레이그 형님. 네. 레아 세이두. 네. 가 나왔죠. 그 No Time to Die의 그 초반의 그 배경으로 나오는 이탈리아 마을이, 그곳이 이제 마테라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마치 그 성곽이 이렇게 멋진 성곽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그 좁은 길로 굽이굽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오토바이 타는 그 액션씬이 너무 멋있는데, 차량 액션씬이 해발 440m 고지대에 위치해 있대요. 거기 풍경, 그 영화 한번 보세요. 풍경 너무 멋있고요. 저는 그걸 보고 반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시작부터 나 저기 어딘지 검색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영화 끝나고 막 열심히 서칭해가지고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그게 성곽이 아니래요. 저는 성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성곽들이 이렇게 특이하게 지어져서 성처럼 이렇게 올라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샤시가 아니고 SASSI 사시라는 특유의 건축 형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사시는 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돌. 이 우윳빛깔 색깔의 이 돌로 만든 동굴 형태의 건축물이 겹겹이 쌓여 올라간 모양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시라고 부른대요. 그런 건축 형태를. 그래서 제가 생각한 성곽이 아니라 그런 동굴 형태 건축물들이 막 겹겹이 이렇게 점점 쌓여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 그래서 성곽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찾아보니까 선사시대 때부터 1950년대까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가난과 질병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에서 거주민들을 이제 마테라 바깥으로 쫓았다고 해요. 왜 쫓았을까요? 질병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단체로 이제 같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비어 있는 사씨를 이제 보존을 하고 이제 보수 공사를 막 했대요.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여기 마테라를 떠났던 분들 혹은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예. 그럼 50년대까지 살았다니까 40년 후면 1990년대부터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걸까요? 예. 아무튼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마을로 손꼽히고 대표적인 마을로 손꼽힌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007 영화도 이제 거기 이제 로케이션으로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렇겠죠. 정말 멋있어요. 영화 꼭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놓쳤던 게 있는 게 피자는 뭐 정말 기본 마가리타 피자? 예, 정말 그 아시죠? 올리브유와 치즈와 그 토마토 소스만 빵 위에 이렇게 다 올려서 만든 기본 피자,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고, 여타 다른 종류 피자를 또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와인도 뭐 제가 와인은 잘은 모르지만 뭐 레드든 화이트든 로제든 맛있다는 건 한번 많이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죠. 이탈리아가 관광 대국이긴 하지만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죠. 예,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갈 것도 아니면서 혼자 간다면 이거 소매치기 당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뭐 지인이나 같이 간 사람이 있으면 뭔가 서로 이제 좀 같이 이제 물건도 봐주고 경계도 해주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데, 또 여러 명 있으면 좀 함부로 이제 다가오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혼자 가면 소매치기 당할 위험이 높을 텐데 하면서 이제 이탈리아 소매치기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현지에서 가이드를 하고 계시는 한국인 분이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제 막연하게 뭐 영화에서 나오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주머니 안에 손을 쑥 넣어가지고 지갑 탁 가져가고 그런 소매치기를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와, 세상에나 제 상상을 초월을 완전 하더라고요. 캐리어를 이렇게 가다가 캐리어를 옆에 두고 잠깐 물건을 계산한 사이에 캐리어가 통째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세상에. 제가 이거 방송 듣고 빵 터져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빵 터져서, 야, 정말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저 혼자선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예. 역시나 요즘 유행인 단체 패키지 여행을 가든지 단체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유여행은 힘들 것 같고, 근데 이게 자유여행을 가지 않으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먹고 걷고 이러기가 참 쉽진 않을 텐데, 그죠? 이게 패키지로 가면 보통 식당들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소매치기가 많고, 또 이탈리아 남부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치안이 더 좀 좋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북부 지역의 유명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부지방 갈수록 치안이 안 좋고, 특히나 우리 나폴리 피자 유명하잖아요. 나폴리 쪽 갈 때 특히 조심해라, 뭐 이런 글들을 인터넷에서 좀 봤었습니다. 그쪽이 좀 치안이 이탈리아 내에서도 좀 안 좋은 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TVN 방송에 배우 유해진 씨가 나온 여행 예능이 있었죠. 텐트 밖은 유럽. 그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 이제 이탈리아가 나오죠. 이탈리아 편이. 그때 토스카나 평원이 나오는데, 그 토스카나 평원에서 이렇게 거기 나오시는 이제 멤버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가방을 메고 막 걸으면서 막
그 자두인가 체리인가 그것도 막 가서 나무 가서 막 따먹고 막 그러는데 그 평원이 너무 평화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전에 부모님이랑 처음으로 제주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어, 저희가 묵었던 호텔 이름이 토스카나 호텔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멋있는 이름이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 지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스카나 평원의 모습을 이제 그 텐트 박은 유럽 방송에서 처음 본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뿅 하고 반해가지고 이탈리아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걷고도 쉽고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도 쉽고요. 뭔가 되게 평화로울 것 같아요.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아 하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뉴욕 그 엄청난 메가 시티급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도시 뉴욕에 살다가 이탈리아로 훌쩍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모습들이 영화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때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거기서 막 맛있는 걸 즐기고 막 여유를 즐기는 줄리아 로버츠가 엄청 부럽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도. 그리고 넷플릭스에 마스터 오브 제로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남주가 이탈리아 가서 이제 요리 배우고 거기서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시즌 2인가? 시즌 2가 아마 통째로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확실히 미국 쪽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로망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되게 사랑받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도시들 아주 사랑받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뭐 어느 나라든 장단점이 있겠으나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겨가지고 이탈리아 가서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장난삼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면이 한국인이랑 비슷한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는 뭐 남자지만 또 여성분들은 이제 이탈리아 가게 되면 그 이탈리아 남자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할아버지든 뭐 가릴 거 없이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막 그 캣콜링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막 그 추파를 던지고 막 그런 걸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되게 좀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괴롭다라는 그런 후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느 나라든 장단점이 있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이탈리아에 대한 저의 어떤 갈증과 갈망과 정말 가고 싶은 이 욕구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되게 가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나게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이제 뭐 일반 감기처럼 이제 뭐 안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특히나 한국은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수요가 되게 폭발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런 분위기가 또 있어서 그런지 저도 엄청 떠나고 싶네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제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뭐 뽑혀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때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차에 태워서 제가 인천 공항까지 이제 바래다 줬는데, 어 그때 토요일 아침 일찍 가는데도 와, 인천공항에 사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야, 다들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사는구나. 그래서 부럽다.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 하나 사가지고 거기 인천공항 한 바퀴씩 돌면서 구경하고 그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나네.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꿈은 뭐 언젠가는 이루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좀 돈을 벌어봐야겠습니다. 네, 돈을 모아야겠어요. 아무튼 제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에피소드 14번째.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이탈리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